국내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은 4%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절반은 뇌 손상이 심한 상태가 된다. 심폐소생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료 장비의 뒷받침 역시 필요하다. 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장치가 그 구급차라든지 응급실 같은 곳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심장마비로부터 사망하는 환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틀 전 응급실로 실려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정현 씨.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심근경색이 원인이었다. 어깨도 무거워지면서 양쪽 그 가슴이랑 가슴 여기가 그냥 복잡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차 세워놓고 얼른 내렸더니 그냥 하늘이 돌면서 그냥 쓰러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왼쪽 심장혈관. 중간부터 꽉 막힌 혈관은 흔적조차 발견하기 힘든 상태였고 심하게 좁아진 부위도 두 군데나 발견됐다. 곧바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태였다. 혈관은 거의 2 내지 3.5mm 정도 굵기의 혈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힘으로써 심장 근육에 피가 못 통하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심근경색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혈관이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져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증상에 따라 곧바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된다. 그냥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 삽입하게 되는 스텐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압을 시켜가지고. 스텐트는 볼펜 스프링과 비슷하게 생긴 금속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관상동맥 협착증의 치료에 많이 쓰인다. 스텐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풍선으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혈관에 들어간 유도 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게 된다. 그런 다음 스텐트 안에 있는 풍선을 확장시켜 스텐트를 고정하면 좁아진 혈관은 넓어지게 된다. 10년 넘게 스텐트와 인연을 맺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장양수 교수. 그는 마침내 오랜 연구 끝에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기기인 스텐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집어넣은 다음에 심장이 계속 뛰니까 이 스텐트가 끊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량된 스텐트는 혈관 주행에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을 하더라도 잘 끊어지지 않고 유연성이 높은 그런 스텐트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은 가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스텐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유연성이 높은 스텐트는 좁은 혈관이나 굴곡진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텐트 시술 후에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 재협착 및 재축소 등의 부작용 발생률을 낮췄다. 장양수 교수가 스텐트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스텐트 시장에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그 당시 스텐트 하나의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스텐트에 관련 연구를 하면서 그 스텐트의 원재료가가 굉장히 낮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스텐트 디자인이 완성됐고 남은 것은 레이저 가공 기술. 장 교수는 당시 대한레이저학회장이었던 김도훈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 이 장 교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연구를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직한 심경은 맨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한 심경으로 그 당시에 제가 스텐트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게 상당히 정밀 가공인데 그 당시에 그 정밀 가공 기기가 벌써 오래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뭐 학교에 저희가 가지고 있질 않고. 기존에 두꺼운 스텐트가 시술된 후 나타나는 조직 손상과 절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최대 절반까지 낮춘 스텐트를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스텐트의 표면이 제대로 깎이지 않은 불량품으로 나오는가 하면 깎이고 난 뒤 찌꺼기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만약에 매끈하지 않으면 거기 돌출부가 있으면 풍선에 바늘로 쿡 찌르면 터지는 식으로 이게 풍선이 터지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의 위해를 가하니까. 그래서 풍선이 10기압으로 이거를 부풀릴 때 거기에 터지지 않도록 거울과 같이 매끈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후 마침내 장양수 교수는 김도훈 교수와 함께 2000년 자체 기술로 국산 스텐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10년 이상 스텐트 연구에 전념했던 값진 노력의 결과다. 임상 실험에서 재협착률이 5.3%로 나타나 성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 스텐트의 단점이 그 항혈소 판제를 많이 먹어야 돼요. 계속 장기간 그런 항혈소 판제가 필요 없는 그런 그 약물 코팅 스텐트 못지않은 효율력을 가지고 있는 스텐트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보다 더 가격을 내릴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게 제 꿈입니다. 장양수 교수는 고유연성 스텐트의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재 수입되고 있는 약물 코팅 스텐트 역시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그럼 지금 몇 와트나 걸리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 역시 80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이죠. 이제 의과학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서 오래 살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 2005 대한민국 첨단 의과학 보고서 두 번째 시간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의학 기술을 소개합니다.